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흔히 자기 잘난 맛을 산다고 하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대우받길 원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린 소위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공주병, 왕자병이란 것도 진짜 병인지, 정신의학계선 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재호준 원장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공주병, 저도 한번 들어는 봤는데요. 네, 네. 이것도 정신질환의 일종인가요? 네, 백설공주, 인어공주 이런 동화 속 공주님들 네. 참 모두에게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졌는데요. 네. 근데 아마 우리가 공주병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호감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지나치게 불편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네. 비호감의 이미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병적으로 보였으면 그 공주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싶은데요. 네. 이 정신의학적으로 봐도 이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타인들에게 반복해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비춰진다고 보고요. 네. 그 정신병리라는 것, 그 증상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 치료 대상이 되는 질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서 느끼는 비호감이 심하면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상대적인 관점의 문제겠지만은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의학적으로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단순한 성격의 성향이냐 아니면은 성격 장애라는 질환이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공주 같은 사람, 또 삼척동자, 뭡니까? 네, 있는 척, 네.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공주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다 병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격이라는 것과 성격 장애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혈액형별 성격 얼마나 믿으시나요? 일전에 결벽증에 대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람은 원래 어떠한 성격 특성이든 보이기 마련이고요. 네. 성인군자도 특정한 성격 성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다가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 성격을 꼭 빼닮은 아이는 기질적인 특성이 유전된 데다가 특정한 성격의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사회활동을 넓혀가면서 자신만의 반응 양식에 의해 그런 성격으로 굳어지겠죠. 네. 그래서 결벽 성향이 있는 아이의 성격을 자꾸 지적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면 더 그러한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혈액형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음 효과라고 하는 낭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A형처럼 조심스럽고 B형처럼 마구잡이라든지 O형처럼 활발하다가 또 AB형처럼 엉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정상 성격이라는 것이 아무런 특성이 없는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특징적인 성격 성향들을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런 특정 성향을 묶어서 너는 좀 강박적이다. 너는 의존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격 성향이 심한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너는 병적이야, 성격 장애야, 병원에 가봐,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두드러지는 성격 성향이 우리 문화적인 기대치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지속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고 네. 광범위하게 굳어져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 비적응적이며 심한 대인관계의 장애를 보인다면 이것을 성격장애라는 질환으로 보게 되고요. 네. 이 성격장애에는 좀 괴이하고 유별난 유형의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고 또 감정적이고 극적인 즉 드라마에 자주 나올 법한 그런 유형으로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경계성,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네. 또 불안이나 두려움과 연관된 그런 유형으로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 성격장애도 진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것을 장애로 봐야 한다면 공주병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공주도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를 들어 상대를 하인 부리듯 하는 공주도 있고요. 또 고상해서 또 저급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는 그런 공주도 있고 또 자기가 못났는데 이쁨 받으려는 그런 공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핑크 공주다, 또 러블리해 보이려는 공주다, 이런 분들은 또 관심받기 좋아하는 분들, 네. 공주는 외로워 노래를 들으면서 떠오르게 되는 네. 아양을 막 떤다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은 히스테리, 능동적인 의존성, 즉 연극성 성격에 가깝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이야기하는 공주병이나 왕자병의 경우에는 자기애성 성격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애성 성격의 핵심은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해서 특별 대접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만, 특권의식, 관심 요구나 우러러보길 바라는 욕구 등으로 나타나고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성향의 특성이 비적응적이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오늘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공주병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증상이라거나 모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취를 과장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헌은 폄하하기도 하고요. 자기는 우수하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완벽하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최고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다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그 사람 자격을 또 폄하합니다. 네. 특권의식이 현저해서 터무니없이 호의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요. 네. 자기가 도착하면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자기 물건을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면 되나요? 네, 앞으로 읽어드릴 9가지 특징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고 이미 청년기후로 굳어져 있고 비적응적이면서 심한 대인관계 장애를 보인다.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네. 정말로 이 성격장애, 공주병, 왕자병 진단의 항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다 먼저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요. 네, 그런가요? 네.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간단한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면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다라고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성격장애로 인해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같이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자기는 원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동조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안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요. 네. 제가 농담삼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성격이 자기애성에 강박성 성격이 합쳐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니까 성공 확률이 높겠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장의 보스나 상사라면 그 아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왕자병이 맞춰주면서 또 이 사람이 냉담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때로는 아예 일을 믿고 맡기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이 자존감이 취약하고 비판이나 패배로 인한 상처에 매우 민감해서 이 패배하면 무시에 당했다고 아주 곱씹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담되는 경쟁을 피해서 오히려 성과가 미비해지기도 하고요. 네. 지속적인 모욕감, 사회적 위축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중독 관련 질환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정작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이 힘든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격장애 분들은 자아동조적이라서 한 3분의 2 이상이 치료받으러 안 오십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성격을 뜯어 고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 성향의 문제가 이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행해왔고요. 네. 자기애적 손상으로 인한 예민함이나 실망감을 다루어 줍니다. 네. 대개 치료 초기에는 치료자도 특별한 자신과 동급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전이 반응이 생기게 되지만 네. 치료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좌절을 다루어 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네. 또한 기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기분 조절제나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453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답 주시면서 정신적 질환은 어떤 병명이든 유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공주병은 이쁘고 못생긴 걸 떠나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제일 이쁘다라고 느끼는 병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아주 근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 그 내에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질환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유전 질환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네. 정신질환들 대다수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다단하게 생기기 때문에 네. 기저 유전적인 그런 소인, 취약성을 유전적으로 조금 정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과 그것에 반응하는 양식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어떤 소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유전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겉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속마음으로는 내가 제일 예쁘다라고 분명히 공주병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이렇게 OX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원장님 한 번 더 문제 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OX 문제였죠. 네. 공주병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 네. 아니라고 생각하면 X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 공개해야겠죠.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성격은 네. 타고난 기질과 함께 또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정답은 X였고요. 오늘은 공주병에 대해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호중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